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닝닝 위플래시 활동 중에 했던 블루빔 블루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메이크업이 예뻐서 레퍼런스로 저장을 해놨다가 행사용으로 메이크업 해볼까 하고 그냥 진짜 참고만 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행사장에서 뵌 모든 분들의 반응도 너무너무 좋고 아까워서 찍어둔 셀카를 올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제품이랑 궁금해하셔서 이걸로 해보았습니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른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블루빔 메이크업 안 그래도 하려고 했었어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원래 진한 스모키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연말에 한번 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시작! 시트로 되어 있는 제품 잘 안 쓰려고 했는데 피부 불리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겠더라고. 오늘은 넘버즈인 글루타치온C 흔적 필름 패드 턱 쪽에 또 엄청 아픈 여드름이 하나 났어요. 미쳐버리겠네. 이거랑 제가 분기별로 맞는 것 같아. 또 여기에 수포처럼 뒤집어졌거든요. 엄청 심하게. 진물이 막 나고 막 되게 수포가 부풀어 오르는 듯하게 트러블이 나는데 지금 그나마 한 5일 정도 지나서 비교적 가라앉은 건데 그래도 너무 아파 간지럽고. 제가 네일을 새로 발랐거든요. 일반 네일을 오랜만에 바르니까 기포 생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르기 너무 어렵다. 손톱이 너무 건조해서.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큐티클 오일입니다. 지금 기초 잘못 낀 피부 불리면서 손톱도 좀 불려놔주고, 요거는 패드는 그냥 그대로 떼줄 거예요. 더마토리 히알샷 베리어 앰플 B5. 너무 간지럽다. 여기 아프고 간지럽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 올렸었는데 저거를 연고를 발랐다가 패치를 붙였다가 막 통풍 시켜놓고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게 오만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이거 다 나을 때까지 촬영을 기다리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영상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일단 낫지는 않았지만 판테토인 크림? 얘는 제가 영상에서 몸에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너무 간지러운 부분, 그런 건조한 부분에도 같이 쓰다 보니까 빨리빨리 닳는 것 같아요. 이런 기초도 되게 오래 흡수를 시켜야 되더라고.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트러블이 있는, 아직 다 안 나은 상태에서는 메이크업을 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진물을 좀 걷어내주고, 평상시에는 이거 말고 짜고 나기 전 패치거든요, 이게. 근데 짜고 나기 전 말고 짜고 난 후 패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는 좋아요. 이게 진짜 얇아서 붙여놓기가 부담스럽지가 않아. 가장자리가 들뜨지 않게 패치를 붙여놔주고, 그럼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해도 이 상처에 직접적으로 닿지가 않아서 좀 그나마 나은? 웬만하면은 메이크업 위에 패치든 뭐든 안 붙이는 게 낫긴 한데,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사온 데코르테 젠웨어, 이게 글로우 파데가 유명하길래 글로우 파데랑 매트랑 둘 다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일단 호수는 제일 밝은 거였는데요. 호수가 왜 안 써있어?
아, N12. 와, 누가 이렇게 써놓나? 이렇게 맨 아래 써놓는 게 어딨어? 어떻게 알아? 제가 여태 쓴 파데 중에 건조함 끝판왕이에요. 구찌 파데랑 거의 박빙인 것 같아. 근데 발리는 건 또 엄청 되게 잘 발리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건조한 건조한 마무리감에 비해서 발릴 때 들뜨지 않고 뭉치지 않고 얇게 잘 발리는. 그래서 이 제품도 얇게 바르고 빨리 펴바르지 않으면 보이세요? 요렇게 자국이 나기가 쉽다. 근데 이 제품을 제가 건조하게 써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건조하게 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우더 처리를 평상시처럼 엄청 공들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데코르테 파우더 제가 평상시에 되게 잘 썼잖아요. 데코르테 이 매트 파데랑 데코르테 파우더 조합이 와 그렇게 보송할 수가 있나. 좋게 말하면 보송, 나쁘게 말하면 건조. 높여서 바르고 그 다음에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전 중간중간에 이 스패츌라 있는 걸 손등에 한번 덜고 그 다음에 또 펴 발라요.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이 트러블 있는 데는 피해서 발라줍니다. 어차피 얇게 바르기 때문에 여기 근처 안 바른 게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제가 유튜브를 한 때 중에 올해 제일 열심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촬영 편집을 미친 듯이 공장처럼 했었던 한 해였는데 뭔가 약간 번아웃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와요. 나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번아웃 오겠는데? 이 느낌이 확 들길래 이거 위험하다. 좀 쉬어야겠다. 뭔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노는 스타일도 아니고 거의 칩거하면서 철편을 하는데 막 외롭거나 못 놀아서 막 억울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기는 한데 회사원분들이나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앉아 있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다 운동마저도 뭔가 포커싱이 일에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이거의 단점 맞아. 이 파데는 코에 발릴 때 되게 안 예쁘게 발려요. 잘 발라두면은 되게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 없이 엄청 예쁜데 근데 그렇게 바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는 다른 파데를 바르거나 아니면 섞어 바르는 게 훨씬 더 좋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볼링도 치고 뭐 기타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취미 생활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운동이나 철편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다시 그런 취미 생활을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춤 레슨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돌파구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이랑 연관이 없는? 온전히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이것도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최근에 운동을 뺄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노쇼 아니야? 라는 거에 제가 공감을 한다고 올렸었는데 운동 가는 게 귀찮지가 않은 게 여러분 저는 팟타입도 여기서 소량 덜긴 하지만 또 여기서 한 번 더 덜어요. 얘기 말씀드렸었나? 어쨌든 제가 어느 겟레디에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이랑 춤이랑 뭐 러닝이나 이런 것도 다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치거든요. 그 시간에는 온전히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이렇게 베이스를 굉장히 얇게 깔고 전 그래서 베이스 까는 것보다 잡티 가리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사실 보통의 제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잡티 가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얇게 깔면은 이런 실핏줄이 다 비치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다 커버를 해주는 편입니다. 어머, 제가 촬영할 때는 꼭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 친한 친구가 어떻게 알고 촬영 중이냐고. 사실 오늘 메이크업에서 지금 이 베이스 까는 단계를 생략을 할지 말지 편집할 때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길게 찍어 놓긴 하거든요. 아예 안 찍는 거랑 찍는 거랑. 근데 대신 아예 안 찍으면 제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요. 빨간 트러블들을 가릴 건데 초록색 컨실러를 이랑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 밴드 이 패치 위에다가 커버를 하면은 훨씬 더 자극이 덜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 저번에 언제였지? 헤이 메이크업 때였나? 그때도 이마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최대한 자극 덜 가게 하려고 거의 막바지에 커버를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둘 걸. 다행히 턱 쪽은 입술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가지고. 아, 가발 써서 간지러워. 씻었어요, 여러분. 씻었는데 가발 때문에 너무 간지러워. 얘도 슬슬 펜이 보이기 시작했어. 거친 모라서 얘로 약간 긁듯이 파우더를 묻혀주고 그 다음에 통통통통 얹으면서 파우더를. 데코르테 파데에 데코르테 파우더 하면 진짜 너무 건조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지성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따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눈썹 그리려고요. 오늘도 욕심내지 마. 오늘 그냥 하는 거야. 그때 강남대 축제 메이크업 했던 날처럼 그냥 하는 거야. 욕심내지 마. 라고 해놓고 가발은 샀죠? 못 참고 가발은 사버렸죠? 분석하지 마. 아니야, 해, 그냥. 어느 정도는 좀 해도 돼.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하게 깔릴 거기 때문에 쉐이딩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진하게 딱 요 스팟에 좀 진하게 올려줄게요. 덩어리감이 나뉘어지지 않아 보이게. 평상시엔 여기까지 쳐줬었거든요. 거기는 냅두고 옆에도 쓸어서 조금 넓게 무펄 하라로. 조금 좁거든요, 제가. 이 콧대 폭은 좀 좁아서 약간 넓어 보이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의상이랑 막 가발이랑 악세랑 다 사놔요. 근데 사놓고 안 한 게 많아요. 여기 유분기도 살짝 잡아줄게요. 나비 좀. 막 너무 무리하게 따라 하려고 하면은 과해지는 거거든요. 약간의 포인트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색조합에 꽂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닝이도 쌍꺼풀이래. 애교살 라인이 있긴 한데 좀 좁게 앞에서 중간까지 좀 진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은은하게. 커버 메이크업이랑 해보았습니다랑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요.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제가 부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의 이름은 그냥 빛 좋은 게살구 느낌이고요. 코코초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랄까? 오늘을 위해서 제가 이 팔레트들을 구매한 게 아닐까 싶어요. 다 컬러팝이고요. 요거는 블루문, 요거는 블루벨벳인데 블루벨벳은 안 썼었던
샀고, 이 블루 문이랑 얘는 블로잉 스모크, 왜냐면 여기 있는 실버 펄들 좀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오늘 섀도우 팔레트를 좀 많이 쓸 거거든요.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깃그레이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있는 컬러로 눈두덩이에 좀 넓게 일단 베이스를 깔아줬었어요. 프라이머? 그냥 베이스 느낌으로 컬러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레이시한 컬러를 일단 깔아줬었고, 언더에 이 컬러를 섞어서 언더 앞쪽에 이런 컬러감이 좀 보이더라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멍든 듯한 컬러. 눈 앞머리 쪽에. 눈 중앙으로 오면서 풀어지게. 눈 뒤쪽에도 약간 감싸듯이. 눈 중앙 쪽은 거의 안 발린 느낌. 가발 써가지고 머리 아프기 시작했어. 가운데 있는 엄청나죠? 엄청난 실버 펄을 이렇게 눈두덩이에. 왜냐면은 이게 실버 펄이 베이스로 위에 푸른빛이 얹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떴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 단종된 섀도우 팔레트도 썼어요, 제가. 에뛰드가 에뛰드 하우스였던 때 나왔던 팔레트고, 원더펀 파크 컬러 아이즈 2호 한밤의 퍼레이드에서 이 컬러 때문에 한 번 더 퍼플, 요런 청보라, 어두운 청보라색, 요런 오묘한 청보라의 잿빛 펄섀도우인데, 사진 보니까 색감이 너무 오묘해서 제가 가진 섀도우 팔레트들을 다 뒤졌달까? 근데 다른 섀도우를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얘가 색이랑 펄감이 적합했다. 약간 퍼트려 나가듯이. 그리고 눈 앞쪽에도 좀 과감하게 발라줬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쓰던 램뷰티의 그런 청보라랑 다른 느낌이거든요. 걔는 되게 맑고 투명한 고명도의 느낌이면은 얘는 조금 차분한 느낌이어서 중앙에 있는 애랑 또 이어주고, 여기 콧대 쉐이딩 있는 쪽에도 살짝 이어지듯이 발라줬길래 조금 좁다, 영역이. 이 브러쉬가 그리고 발색이 잘 돼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사실 이런 과감한 색조는 컬러팝이 좀 잘 뽑아서 다양하게 제가 컬러팝 팔레트들 되게 많이 사놨거든요. 나는 코스메틱 덕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컬러팝 팔레트들 추천드려요. 컬러 테마별로 팔레트가 있어요, 저렇게. 블랙이면은 이제 실버 계열부터 해가지고 흰색 무펄부터 짙은 블랙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팔레트들이 많아서 요걸 썼었어요. 근데 발색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이라이터 느낌이지 사진에 있는 느낌보다 너무 야간 거예요. 비장의 무기. 얘도 컬러팝인데요. 슈퍼쇼크 섀도우의 울트라 글리터 라인이고 REM 램 컬러입니다. 이거는 또 습식이에요. 습식이어서 아까 발랐던 섀도우랑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엄청난 블루빔이다. 손으로 바르는 게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이 메이크업을 하고 행사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린 해보았습니다 해서 사용을 했었던 김치시크 뷰티의 펄 곤 와일드라는 하이라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요게 발광력이 미친 블루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램보다는 좀 더 청록에 가까운 블루빔이에요. 연두 쪽으로 가려고 하는 블루빔? 같이 쓴 이유가 얘는 입자가 더 잘 안 보인다. 일단 바르고 봐.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크거든. 뭐라는 거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사야 되는 두 가지. 한 가지 안 돼. 두 가지라면 이 김치 시크 뷰티 하이라이터와 컬러팝의 램입니다. 이렇게 발라줬었어요. 진짜 예쁘다. 지금 해줄 거예요. 아까 미리 하기에는 펄을 많이 얹었어야 돼가지고 오늘은 1시간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근데 편집하기가 너무 빡세. 너무 긴 영상은 너무 빡세. 오늘도 요 해피림 아이래쉬를 사용을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기둥씩 잘라놨거든요. 저번에 이 메이크업 했을 때 사용한 아이래쉬 그대로 재활용을 하려고 이런 U자형 트위저로 최대한 가깝게 뿌리 쪽에 가깝게 잡아놓고 찍혔나요? 안 찍힌 것 같아. 제가 왜 섀도우도 아이라인도 그리지 않고 냅다 이렇게 아이래쉬를 붙였냐? 붙이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저기다 붙이는 거구나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좀 웃기지만 냅다 이렇게 아이래쉬를 붙인 거고요. 제 눈 따라 내려가는 속눈썹 라인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붙여놨어요. 살짝 위에 방향으로 세워서 오늘 마스카라 안 할 겁니다, 위에는. 속눈썹 사이사이는 붓펜으로 채워줄 거고요. 본인 속눈썹 사이사이여야 돼요.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섀도우를 올리면은 좀 지저분해지기 쉬워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펄이 쫑쫑쫑 박힌 이 컬러로 이 라인 위쪽 있죠. 붙인 아이래쉬 붙인 라인 위로. 와, 오늘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역대급이다. 그리고 아래쪽도 섀도우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래쉬를 붙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쉬운데 위치 보여드리려고 아이래쉬를 좀 더 화려한 걸 쓴 것 같은데 저는 개취로 볼에 또 찍혔어. 웬일이야. 이 컬러를 좀 더 진한 실버 펄이거든요. 그레이 펄? 또 이거 위에다가 한 겹 더 그리는 거죠. 아이라인을. 왜냐면 스모키니까. 요거 눈 앞쪽에 이렇게 음영 넣어줬었어요. 요렇게. 이쪽에 근데 무조건 요런 청보라빛이 좀 섞여야 되거든요. 그냥 그레이 음영 펄이면 안 돼. 그리고 눈 뒤쪽에도 음영이 있어서 사실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음영을 잡는 게 조금 더 쉽긴 한데요. 브러쉬 겨우 빨아놨는데 또 진한 섀도우가 묻어있는 걸 세척하기 귀찮을 것 같아서 조금씩 올리면서 영역을 봐가면은 실수할 일이 줄어듭니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연말에 행사 때 또 해볼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 펜슬로 점막을 채워주고 요 에스쁘아 팔레트가 필요했던 게 요 컬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잿빛 지섞인 보라 음영 섀도우랑 요거 끝에 있는 거를 섞어가지고 눈 뒤쪽에 음영을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 속눈썹 라인보다는 조금 떨궈가지고 바르고, 속눈썹 라인을 일단 먼저 찍어서 좌우로 펴바르는데 이 음영이 중간까지만 오게, 꼬리랑 좀 이어주고, 밑에도 살짝 진한 청보라거든요. 이것도 사진상으로는 요런 핑크가 눈 앞머리에 엄청 살짝 있어서 아주 살짝만. 요거는 07번인데 좀 와인색? 나와. 와인 컬러? 이게 밑에 깔아둔 섀도우들이랑 섞이면서 그렇게 와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점막 여기 앞에도 아주 살짝 채워주고, 언더 점막이 블랙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아주 살짝 쪽으로 갈수록 점막이 덜 채워지게 이 컬러,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밑에 이어줄 거예요. 채워둔 애랑.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눈 중앙은 최대한 점막 쪽에만 가깝게. 한 번에 그냥 채우는 느낌은 사진 같은 느낌이 안 나길래 여기 있는 컬러로 애교살 음영을 앞쪽만 좀 잡고 뒤쪽은 손에 힘을 빼서 풀고, 이제 여기서 언더 마스카라를 조금 떡지게, 뭉치게. 진짜 떡지게 발라야 돼요. 예, 예, 예. 와인색 아이라이너로 조금 내 눈매가 원래 조금 튀어졌던 것처럼 점막 바깥까지 길게. 눈썹을 그려줄 건데 베네피트 코프프루프 그레이, 이런 흑발인 메이크업 할 때만 쓰는 눈썹을 좀 진하게 그렸네요, 이날. 저는 그때 제 머리색에 맞춰서 한다고 그냥 평상시 쓰던 1호랑 2호로 그려줬었는데, 그리고 눈 앞머리는 뭔가 섀도우나 에보니를 썼나? 뭔가 컬러가 약간 앞쪽은 브라운 느낌이 나네. 그래서 1호예요, 얘는. 지금 그레이를 깔아놓고 1호로 그리면은 그레이가 밑으로 깔리면서 색이 섞여가지고 1호 단독 색깔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은 1호를 사용해가지고 풀어줄 거예요. 느낌이 그레이만 쓰는 거랑 약간 달라서. 연습할 땐 꼬리를 뺐었는데 사실 링이는 붓펜으로 안 뺐거든요. 사진마다 색감이 달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왼쪽 눈 할 생각하니까 아찔하다. 복사 붙여넣기 됐으면 좋겠다. 눈 앞머리를 좀, 눈매를 보면은 눈 앞머리가 뾰족한 편인데 그냥 봤을 때는 눈 앞머리가 그렇게 뾰족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관념적 닝이의 얼굴은 약간 동그란 느낌. 눈 앞머리가 더 진해. 그러면 펜슬색이 덮이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웃기지만 아싸리 블러셔까지 해버릴까봐요. 에뛰드 하트팝 듀오 블러셔. 얘는 MB 페일, 얘는 MB 볼륨. 블러셔 색깔이 사진을 보면 쿨한지 웜한지 잘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약간 오렌지 느낌도 있고 좀 어려워서 일단 요렇게 한번 먼저 쓸어서 약간 요 영역에 발라줬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감싸면서
여기를 굉장히 넓게 진하게 바르면서 안쪽으로 감싸서 들어오는, 그리고 콧잔등에도 살짝 쓸고 지나가줬고요. 근데 이런 핑크 느낌도 살짝 있어서 비슷한데? 역삼각형 모양으로 한쪽만 메이크업하기. 한쪽만 지금 머리 아파. 참을 수 없어. 너무 아파. 제가 좋아하는 글레이즈드 도넛, 엄청난 미색이 섞인 화이티쉬한 펄을 코끝에 랑 여기 살짝 잔량 남은 거를 쓸어주고, 입술은 이렇게 완만한 하트 모양으로 안쪽을 채워주면은 어떡해요. 왼쪽 눈 하기가 너무 귀찮아. 지금 왼쪽 눈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있어. 반대쪽 눈도 드디어 하고 왔고요. 립을 발라야 되는데 푸딩팟 웨이비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니야. 명도가 더 어두워야 돼서 롬앤 블러 파지 틴트 로지앤탈 이 컬러를 입술 안쪽 위주로 조금 발라주고 둥둥 떠보이지 않게. 이게 아이 메이크업이 진하니까 립이 되게 둥둥 떠보이네. 이렇게 닝이의 위플래시 활동 중에 블루빔, 블루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색감과 실제 펄감이 엄청나게 사진과 흡사하고 되게 예쁜데 이게 잘 담겼을지가 의문입니다. 얘는 진짜 그냥 메이크업이 예뻐서 한번 해봤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몇 분이 나올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오랜만에 조금 사담하면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면서는 메이크업 설명도 좀 하고 적절히 섞인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